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았습니다. 오늘은 AI 코딩할 때 테스트를 왜 먼저 짜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테스트 먼저 짜야 한다는 말 들으시면 이런 생각들 하실 수 있어요. AI가 다 짜주는데 테스트가 왜 필요해? 어차피 몇 번 돌리면 잘 돌아가는데? 테스트 작성할 시간에 AI한테 한 번 더 시키는 게 낫지 않나? 맞아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돌아가기만 하는 코드는 사실 좀 아쉬운 코드예요. 돌아가는 걸 넘어서 유지보수하기 쉽고 확장하기 쉬우려면 좋은 설계가 필요해요. 앞서 말씀드린 테스트는요, 단순히 검증 목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설계에 대한 명세서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의도를 AI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테스트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코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그러려면 먼저 AI가 짜주는 코드의 한계에 대해 살펴봐야 해요. 세 가지 한계, 즉 본질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AI에게 코딩을 맡기면 개발자 의도와 상관없이 AI 스스로 코드를 완성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구현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코드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도 알 수 없더라고요. 돌아간다고 해서 제가 정확히 아는 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직접 짠 코드는요, 왜 이렇게 했는지 제가 알잖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확장하려고 이렇게 뺐다. 여기는 성능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했다. 이런 의도가 코드에 담겨 있는 거죠. AI가 짠 코드는요, 돌아가긴 해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보면 그럴듯하게 설명은 해줘요. 핵심은요, 동작하는 코드와 의도가 담긴 코드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문제 없어 보여도 나중에 수정할 때 문제가 돼요. 이거 왜 이렇게 되어 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컨텍스트 한계예요. 처음엔 정확해요. 요구사항 설명하면 잘 따라오고 이것저것 고려해서 괜찮은 코드 짜줘요. 근데 대화가 길어지면요, 앞에서 했던 얘기를 슬슬 놓쳐요. 아까 이거 고려해달라고 했는데, 그랬나요?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디테일이 슬금슬금 빠지기 시작해요. 처음에 잘 지키던 컨벤션이 흐려지고 예외 케이스 처리가 사라지고 에러 핸들링이 대충 되고, 이게 왜 문제냐면요, 큰 기능 개발할 때 대화가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길어질수록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다시 체크해야 돼요. 세 번째 문제는 토큰 낭비인데요. AI한테 레거시 프로젝트에 대해 유지보수나 기능을 추가하도록 시키면요, 해내긴 해요. 근데 오래 걸리고 복잡하게 해내요. 좋은 설계가 없으면요, 매번 이 코드가 뭐 하는 코드냐부터 설명해야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다시 수정 지시하고 같은 얘기 반복하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토큰을 필요 이상으로 쓴다는 거예요. 토큰은 돈이고 시간이잖아요. 오래 걸린 만큼 많은 토큰 쓰는 거니까요. 비효율의 연속인 거죠. 결국 돌아가게 만들기에 계속 토큰 낭비하게 돼요. AI 코딩의 장점 중 하나는 빠르다인데 그 장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직접 짜는 거랑 시간이 비슷해지고 심하면 더 오래 걸리기도 해요.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AI 코드의 한계는 세 가지예요. 첫째, 의도가 없다. 둘째, 컨텍스트 한계가 있다. 셋째, 설계 없으면 토큰 낭비된다. 결국 문제는 하나로 모여요. AI한테 내 의도를 정확히 전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로만, 즉 프롬프트로만 하면 한계가 있어서요. 이때 필요한 게 테스트예요. 테스트는 말, 즉 프롬프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요. 왜 말로는 한계가 있을까요? 자연어 자체가 모호하거든요. 깔끔하게 짜줘 하면 어떤 부분이 정리가 필요한지 몰라요. 확장 가능하게 해줘 하면 어느 방향으로의 확장인지 알 수 없어요. 성능 좋게 해줘 하면 어느 정도로 좋아야 하는지 몰라요. 이처럼 모호하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머릿속 깔끔과 AI의 깔끔이 다를 수 있잖아요. 컨텍스트를 충분히 공유하지 않으면 어긋나는 거죠. 어긋나면 다시 수정 지시해야 되고, 그게 토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컴포넌트 분리해줘 라고 시키면요, 내 의도는 비즈니스 로직만 분리하는 거였는데 AI는 UI까지 다 분리해서 5개 파일 생성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다시 수정 지시해야 되죠. 토큰 낭비되죠. 결과적으로 시간도 낭비되죠. 근데 테스트로 하면요, 통과하면 맞는 거고 실패하면 틀린 거예요. 모호함이 없어요.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아까 그 예시로 돌아가 볼게요.
컴포넌트 분리해줘가 아니라요. 먼저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유닛 테스트를 작성해요. 그 다음에 AI한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테스트들이 통과하는 로직을 별도 파일로 분리해줘. 그러면 AI가 뭘 분리해야 하는지 명확해져요. 패러다임이 전환된 거죠. 기존의 테스트는 검증 도구였는데 AI 시대에는 우리 의도를 전달하는 방법이 된 거예요. 테스트로 의도를 전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예시를 2가지 정도 같이 살펴볼게요. 테스트 하면 뭐 떠오르세요? 제스트 설정, 모크 만들기, 복잡한 유닛 테스트, 귀찮다는 생각 드시죠? 근데요, 아주 간단한 것도 테스트예요. 빌드가 되는가? 린트가 통과하는가? 타입 에러 없는가? 이런 것들도 전부 테스트예요. 복잡도에 따라 선택하면 돼요. 상황에 맞는 테스트를 쓰면 되는 거죠. 제가 실제로 활용한 예시 2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예시는 대규모 리팩토링이에요. 최근에 프로젝트 폴더 구조를 전면 개편했거든요. FSD 구조로 바꾸는 작업이었는데요. 수십 개 파일 이동하고 수백 개 임포트 경로 바꾸고 컴포넌트 위치 재배치하고 규모가 컸어요. 이걸 손으로 하면요. 하루 종일 걸리고 실수 확률 높고 놓치는 거 분명히 있어요. AI한테 그냥 폴더 구조 이렇게 바꿔줘 시키면요. 바꿔주긴 해요. 근데 어딘가 분명히 실수해요. 임포트 경로 하나 잘못되면 에러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적 테스트를 활용했어요. 1단계는 린트예요. ESL 인트로 코드 스타일 체크하고 unused import 같은 거 잡아줘요. 2단계가 핵심인데요. import 룰레이예요. ESL 인트로 커스텀 import 룰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features 폴더에서 shared 폴더 직접 import 금지, pages에서 features의 내부 모듈 직접 접근 금지, 이런 규칙을 만든 거예요. 3단계는 빌드예요. 빌드만 돌려도 기본 안정성 확보돼요. 임포트 경로 틀리면 빌드에서 잡히거든요. 이 중에 핵심은 임포트 룰을 만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내 설계 의도를 룰로 정의한 거예요. 폴더 구조 변경할 때 의도치 않은 의존성 생기면 바로 에러 뜨도록이요. 워크플로우는 이랬어요. 1. 임포트 룰 세팅해서 내 의도를 규칙으로 정의하고 2. AI한테 이 폴더 구조로 바꿔줘 지시하고 3. AI가 파일 이동하고 임포트 수정하고 4. 린트 빌드 실행해서 에러 확인하고 5. 이 에러 고쳐줘 루프 돌리고 6. 에러 없을 때까지 반복. 이렇게 진행했더니 수십 개 파일 수백 개 임포트 변경했는데 결국 에러 없이 완료하더라고요. 내 의도, 그러니까 폴더 구조 규칙을 정적 테스트로 AI에게 전달한 거예요. 2번째 예시는 E2E 테스트예요. 이미지 캐싱 최적화 작업을 했거든요. 웹 성능 개선 프로젝트에서 이미지에 적절한 캐시 헤더 설정하는 작업이었어요. 근데 이걸 말로 시키면 문제가 생겨요. 이미지 캐싱 최적화해줘 라고 하면요. AI가 뭔가 해주긴 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캐싱인지 알 수 없더라고요. 캐싱도 레이어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로 방향성을 정했어요. 이 이미지의 캐시 컨트롤 헤더가 max A 3133율천이어야 한다. 이게 제 의도를 코드로 표현한 거예요. 모호함 없고 통과 혹은 실패로 명확하죠. 캐싱 확인까지도 플레이라이트 MCP를 활용했어요. 플레이라이트는 브라우저 자동화 도구고요. MCP는 AI가 직접 플레이라이트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테스트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거든요. 워크플로우를 의도 전달 관점에서 보면요. 1단계는 테스트로 내 의도를 정의하는 건데요. E2E 테스트를 작성해요. 캐시 헤더가 이래야 한다. 이게 AI한테 주는 명세서예요. 2단계는 AI한테 이 테스트 통과하게 만들어줘 지시하는 거예요. 캐싱 최적화해줘가 아니라요. 의도가 테스트에 담겨 있으니까요. 3단계는 AI가 테스트 보면서 작업하는 거예요. 설정 파일 수정하고 테스트 실행해서 확인하고 실패하면 뭐가 틀렸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4단계는 테스트 통과할 때까지 루프 도는 거예요. AI가 스스로 검증하면서 수정해요. 사람이 확인할 필요 없어요. 테스트가 안전망이 되어 주어서요. 정리하자면 말로 하는 거에 비해서 테스트는 훨씬 더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시는 임포트 룰레로 폴더 구조 의도 전달한 거고, 2번째 예시는 E2E 테스트로 동작 의도 전달한 거예요. 추가로요, 이런 류의 테스트는 CI에도 붙일 수 있어요. 한번 정의한 의도 전달 방법을 재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AI 세션에서도 같은 테스트로 의도 전달이 가능해지는 거죠. 오늘 얘기한 거 총정리할게요.
AI 코드의 한계는 세 가지였어요. 의도가 없다, 컨텍스트 한계가 있다, 좋은 설계 없으면 토큰 낭비된다. 핵심 문제는 AI한테 내 의도를 정확히 전달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였고요. 해결책이 테스트인 거예요. 테스트가 곧 내 의도를 AI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테스트를 바라보는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 것 같아요. 테스트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빌드는 구조 변경이나 대규모 수정할 때 쓰면 돼요. 폴더 이동, 파일명 변경 같은 거요. 린트는 코드 스타일이나 컨벤션 지킬 때 쓰면 되고요. 정적 분석 툴은 아키텍처 규칙 정의할 때 임포트 제한이나 의존성 방향 같은 거에 유닛 테스트는 함수나 모듈 동작 검증할 때 E2E 테스트는 사용자 시나리오, 캐싱이나 라우팅, 인증 플로우 같은 거에 쓸 수 있어요.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복잡한 테스트가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빌드만으로도 충분할 때 많은 것 같아서요.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거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AI한테 코드 시키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의도가 뭐지? 이걸 어떻게 검증하지? 둘째,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일단 빌드, 린트 통과하게 하는 것부터요. 복잡한 테스트는 나중에 필요하면 붙이고요. 셋째, 루프를 만드는 거예요. 핵심은 루프를 만드는 거예요. 테스트 실패하면 AI한테 고치라고 하고 테스트 통과할 때까지 반복. 이 사이클이 핵심이에요. AI 시대에 테스트는 코드가 맞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도를 AI에게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테스트를 짜는 건 더 이상 귀찮은 일이 아니라 AI 코딩 퀄리티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의미 있게 테스트를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